그렇게 하고 갈게요. 아니 이거 마스크 안 쓰면 또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처음 A조 선생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온라인으로 이제 올려요.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는데 막 한 200명, 3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막 올리니까 이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올리냐면은 보셨지만 유튜브에 제가 먼저 올린 다음에 유튜브 올린 다음에 링크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유튜브 들어보신 선생님들 있죠? 그죠? 제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84명이에요. 누가 듣는지 모르겠는데 84명이 구독하고 있어요. 난 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누가 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시스템을 올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는데 유튜브 올리면 편해요. 되게 빨리 올라가고 링크 올리면 빨리 용량도 가벼워서 좋은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해봤어요. 아니 작년에 아니라 저번 시간에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앉아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게 저는 확인할 수 되게 좋았어요. 그죠? 선생님들도 저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아니? 그죠? 그죠? 처음 뵙죠. 저 봤어요, 그죠? 아니요. 다 동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면접 너무 친숙한. 그죠? 연애 보는 거 같지? 아니 지금 학부에 가면은 그 부천에 성신교정 가면은 학부생들이 그냥 인사해 저보고.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제가 친숙한가 봐.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은 특히 이제 신입생들이 와서 인사해요. 처음에는 저도 당황해가지고 한두 번은 이제 애들한테 너 누군데 나한테 인사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수업 듣는 친구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 연예인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르고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생님들도 좀 그런 느낌이죠. 화면이 덜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물이 나으신 거. 그죠? 실물이 낫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출석부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출석부 제가 어쨌든 수업은 오늘 수업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학교 여기다가 교무에다가 전화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지난주에는 1단계라 가지고 좀 나왔는데 주말 겹치면서 300명으로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일종의 고위험군들이잖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그리고 고위험군인데 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니까 굉장히 위험군들 선생님들이 자꾸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 있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 이 수업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느냐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하려고요.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어떠세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눈길 외면하셔서 선생님. 수업을 오프라인이라도 어차피 2번밖에 못해. 남은 거 2번밖에 못하는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때요? 솔직하게. 싫어요? 대답해요. 네, 선생님. 저랑 계속 눈 마주치시면서 지금 직접 만나 뵈니까 좋은데 다음 주는 좀. 다음 주는 어차피 A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한번 추이를 좀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지면 못 오는 건데 1.5단계까지 괜찮잖아요.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요. 좀 네. 힘들더라고요 오늘 오는데. 힘들죠? 네. 어디서 오세요? 부천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꼭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유튜브 84명은 도대체 누군가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수석을 부를 테니까 선생님들 다 처음 봤을 테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자기소개 시간 좀 거치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죠? 해야죠. 서로 뭐 알부진해야죠. 신혜영 선생님. 네. 신혜영 선생님. 예. 거기 서 있으면 화면이 나와요. 그럼 유튜브 84명의 선생님 다 쳐다봐요. 일어나야 되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모병원 적정진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인천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럼 많이 걸리죠.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온라인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뭐야? 장점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그렇죠. 들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단점은요? 단점은 아무래도 직접 와서 듣는 맞아요. 것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은 어땠어요? 이번 지금 2학기째죠? 학교 생활 어땠어요? 1학기 때는 거의 하는 거 없이 지나갔고요. 거의 한 거 없이 지나갔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게 조사방문 가르치지만 제가 교무도 맡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부원장이라 불러요. 사실 아무 권한이 없는 부원장이에요. 그냥 이름만 부르기 좋은 건데 제가 좀 선생님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지 개선책도 마련하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진짜 얘기해 주세요. 1학기 때는 한 과목 교수님 빼고는 거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간 것 같고, 올라가죠. 2학기 때는 1학기 때와 달리 그냥 엄청 조금 나아졌어요? 힘들어요. 어? 힘들어졌어요? 나아지는 일부 과목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죠? 화요일날 수업. 힘들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그냥 참고 계시면은 다음 학기도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거 신경 쓰면 알겠고 신효민 선생님. 네.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효민 선생님이세요.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몇 명 계세요? 동기들이? 3명. 3명? 오늘 2명 온 거예요? 네. 지난주에 한 명 하셨던데, 그치? 그죠? 어떠셨어요? 한 학기 동안, 아니 1년 동안? 원래 지금 대학원을 이번이 처음이니까 원래 이렇게 과제가 많은 건가 대학원 아니면 원래 많지 않아요. 네, 원래 이렇게 많은 건가 아니면은 비대면이어가지고 과제가 많아지는 한 건가. 과목만 그래요. 전 과목이 거의 다 그래요. 유독 한 과목이 나머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제 과목은 과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넉 놓고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과목은 그렇고 한 과목이 그런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심판이하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부담은 되고 그다음에 와서 배우고 그런 거는 뭐 배울만 하던가요? 남는 거라든지 뭐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성적과 관련된 거고 출석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막 기를 쓰고 막 했어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었어요. 많아지긴 해요. 그게 이율배반이에요. 뭐가 이율배반이냐면은 이제 공부를 빡세게 하잖아요. 빡세게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과목이 남아. 그게 좀 딜레마야. 저처럼 이렇게 널널하게 하는 과목 있잖아요. 듣기 편하고 그냥 널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남는 게 없어. 그냥 나중에 저를 그냥 만당꾼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뭘 배웠지 저 양반은? 그냥 저 양반이 조사본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로서도 굉장히 딜레마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는 안 되고 왜 안 되냐면요. 왜 안 되냐면은 교수님들이 다 자기 과목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완전히 왕이에요. 왕이고 대통령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교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너무 과목이 너무 빡세고 선생님들 수요랑 안 맞는데 조금 수업을 조정해서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참으세요.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다 끝나가고 다음 학기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조심할게요. 이미 다 베린 몸이에요 이번 학기는. 그렇다는 걸 알아주세요. 근데 저한테 좀 얘기해 주면 좋아요 저는요. 이슬비 선생님. 예. 저는 성모병원 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어떠셨어요? 일단 교수님 실제로 보니까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혼자 잘 못해서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들 실제로 보니까 그죠? 좋고 과제 그래서 할만했습니다. 아 그래요? 2학기 차죠? 근데 1년 동안 어떠셨어요? 학기 딱 들어오니까 다 코로나라 가지고 뭐 굉장히 이상했을 텐데. 실제로 공부가 오늘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 통화 익숙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얼굴도 익숙한 선생님들께서 뭐 똑같을 것 같아요. 1학기는 그냥 지나갔고요. 1학기 때는 다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2학기까지 되니까 약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따라온다고 했는데 살짝 벅찼던 것 같긴 해요. 복찼었어요? 1학기 때랑 1학기 때 했을 때 조금 너무 널널하게 보낸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전현민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천광고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전현민 선생님 어떠셨어요? 1년 동안. 1학기 때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학우들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어려움 없이. 근데 이제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졸업한 지 오래돼서 처음 학교 생활. 몇 년 만에 함께 복귀하신 거죠? 생각이 안 돼. 저까지. 한 20년 됐어요? 저는 중간에 편입을 한번 해가지고. 보통 선생님들이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고 연차시죠? 그죠? 좀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더 넓어요? 더 밑에. 더 밑에도 있어요? 짧게 있고. 아, 짧게는 참. 저 나이 어리신 분들 계시고. 미리 있구나.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교수님은 그럼 교수님이래. 선생님은 그러면 몇 년 만에 함께 복귀하신 거예요? 편의를 좀 늦게 했었거든요. 한 14년 정도, 15년 정도. 배우는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번에. 배우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했죠. 작년에 입학 면접을 보고 결과 나와서 하고 나서 선배 선생님들도 이제 하셨던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인천 저 성공. 인천에 네, 한 번 하신 분들 말고 그 옆에서 그 선생님들 추천도 뵙고 어느 정도 기대는 있었는데 믿지 못한 것도 사실 많았고. 그렇죠. 네.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저 믿지 못한 거 다 알고 게 있어요.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게 제일 아쉽던가요? 아쉬운 점은 사실 뭐 대학원 생활은 물론 이제 공부하는 거, 배움에 대한 거는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는 거니까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술자리 이런 거? 만남의 술자리라기보다는 만남의 안에 넓히는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잔 하려 했는데 네, 아니 항상 술 못해요.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맨날 병원에 갇혀서 지낸단 말이에요 강사들은. 그 장소에서 좀 탈피돼서 뭔가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한다고 해서 약간의 이제 기대감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택트라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무산이 됐고 수업이 이제 1학기 때는 수업하고 2학기 때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교수님들도 수업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너무 예상 밖의 펑키가 많이 된 것 같아서 1학기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졌어요? 네, 저희가 이마에 대한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네, 났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거의 건성건성 같군요. 건성건성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법에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긴장한 건 사실 없진 않았거든요. 교수님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올리고 하시는 게 사실 그렇죠. 저희 눈에 노력하는 게 사실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교수님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야기는 좀 많이 갭이 많은 것 같아요. 커요. 근데 내년 3학기째도 사실은 나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2학기 선생님들한테 저번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논문 쓰라고 잔소리 좀 하잖아요. 보셨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소개 좀 이따가. 아 그리고 이제 정경환 선생님. 네. 네, 정경환 선생님 일찍 오셨네 생각보다. 네. 중간에 뭐 나온다고 얘기하거나. 아 그리고 정경환 선생님은 지금 정경환 선생님은 탐정학과예요. 안녕하세요. 탐정학과고 그다음에 탐정학과는 올해 처음 생겼어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신기하고 탐정학과가 지금 좀 관련법 개정이 있어요. 지금 관련법 개정 지금 우리가 탐정이 지금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개인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관련법이 개정돼가지고 탐정이 공인 탐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탐정 용어를 쓸 수 있잖아요. 법 개정 때문에. 그죠? 용어까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는 그 흥신소 같은 거예요. 흥신소. 그러니까 우리 뭐 탐정하면 뭐 영국 영화의 셜록 홈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흥신소로 불법이니까 탐정 같은 게 불법이니까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은 지금 올해부터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조금만 법 개정이 더 몇 개 항목 고치면은 개인 사업으로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공인 탐정이 돼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려고 행정대학원에서 탐정학 전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이세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의욕적으로 시장의 선두주자로 시작하셨는데 운업계도 이제 코로나 터진 거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전국 최초지만은 뭐 학교 못 나오셨다 이걸 처음 나오신 거죠. 네. 그죠? 오늘 처음 나오셨죠 학교. 네, 면접 때 이후로 지금 처음 왔습니다. 1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어떠셨어요? 소개 또 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제 소개 드리면 저는 일단 군인이고 근무하는 곳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계급은 육군 소령입니다. 육군 소령이세요? 네. 와. 소령이 얼마나 높은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도 지금 군대 생활 전 이제 25살에 시작해서 지금 40살이니까 한 15년 했습니다. 소령. 15년 정도 했고 네. 소령이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게? 전 알죠. 좀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진 않은데 뭐 혹시 뭐 남동생들이 있다 그러면 소령이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뭐 혹시 또 아드님이 있으시다면 소령이 있다고 해도 높게 느껴지실 거고 그 정도 나고 뭐 학교로 따지면 선생님 정도 교장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도 교무 선생님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있는 것 같고 그게 높으신 분이죠. 학교는 뭐 사실은 저는 지금 학교를 2개를 다니고 있었다가 이번에 저는 이제 논문 하나를 이번에 마치고 아마 이제 졸업할 것 같은데 아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국방대학교에서 대학원 하나 거기서 이제 있고 다음 주에 논문 심사 이제 하나 하고 있어요. 네. 하나 하고 이번에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하게 됐고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된 건데 뭐 학교 다니면서 여기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여기 있는 학교의 시설들이라든가 도서관도 좀 써보고 싶고 다 했었는데 사실 뭐 처음 와봐서 하지 못했고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에 뭐 이렇게 아이디 받아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뭐 돈 주지 않고 받는 것들 좀 다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런 그걸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학교를 안 와봐서 저쪽 학교에서 것만 그냥 계속 했습니다. 아 그게 외부 접속 될 텐데. 여기는 안 해봤는데 저쪽에서는 외부 접속은 안 되고 학교 와서 꼭 가야지만 외부 인터넷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 못했고 여기는 뭐 제가 학교 나와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는데 뭐 사실은 저쪽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그 교무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학생한테 나한테 전화하셔서 네. 외부 접속 방법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면은 외부 접속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논문 같은 걸 받으려면 우리가 논문을 사는 거예요. 개인이 일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통구매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가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공짜로 논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 접속인데 교내는 당연히 되고 외부에 있을 때는 외부 접속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포트 같은 거 쓰실 때 논문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필요하단 말이죠.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전화로 해서 교무팀에 물어보세요. 네. 그럼 외부 접속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여튼 하고 여기는 이렇게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사실은 좀 설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꽃밭으로 올 줄 알았으면 또 온다고 제가 그런 걸 그냥 몰랐었는데 네.
그쪽에다가도 사실은 좀 조기에 좀 퇴근한다고 얘기하고 네. 좀 부담을 가지고 이제 12월 달에는 아마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요? 부담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얼굴 한번 비춰야겠다 생각하고 아, 왔고, 잘하셨습니다. 네. 뭐 사실은 같은 과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에는 사실 또 뵐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뵐 수 있을지 뭐 코로나가 또 언제 그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혹여나라도 뭐 오다 가다가 마주치고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여나라도 필요하시거나 분해 안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혹 정말 살다가 진짜 꼭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이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필요할 때는 자녀나 친지들이 군대 입대할 때 조금 좋은 곳이 보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거는 안 되고 이거 안 돼, 그게 안 돼. 어디 갔냐 정도 물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나? 어쨌든 와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뭐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어떻게? 예, 중간에 그냥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20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사관학교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저 학번 출신. 학교 출신이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계속 네, 그래서- 군으로 정년하실 네, 뭐 아직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장교님도 보고 좋잖아요. 정동일 선생님. 정동 씨 나오셨냐? 정은영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요. 저는 호흡기 발열 코로나 환자분들 이렇게 1차 음성 나왔지만 배제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보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오는 거 굉장히 망설이면서 오긴 해서 예. 그럼 직접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아 근데 저희가 말 그대로 안심병동이라서 우선은 1차는 다 음성이지만 이제 다 뉴모니아 폐렴이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해지될 때까지 있는 병동이에요. 예. 그래서 예, 좀 불안불안하면서 와서 그래서 저는 자차를 끌고 왔습니다. 교통 안 하고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걸리죠? 네,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걸리고 오시니까 어때요? 후회돼요? 아니면 괜찮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원래 여기 인천 선생님들은 다 아니까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 얼굴 보고 교수님 얼굴 뵈니까 좋네요. 네. 그죠? 네. 어떠셨어요? 1년 동안? 다 근데 뭐 얘기 나왔어요. 다 나왔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나왔고 해서 뭐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르게. 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특히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한 보통 10년을 넘고 이제 그 일에 굉장히 정통해지고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손에 익고 이제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약간 자기 개발에 대한 욕망이 있고 두 번째는 일 자체도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맨날 의사 간호사 환자들만 만나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욕망으로 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뭐 100% 충족이 안 됐겠지만 이제 새로운 얘기도 듣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남 최중심에 와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올해 그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후배들한테 추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추천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배들이 한번 가봐라. 한번 가보면 인생 프레시가 되고 플러스가 될 테니까 뭐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들어보니까 추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죠. 우리 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추천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죠?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리플래시가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막 저희가 이게 필요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리프레시도 있고 뭐 배움의 열망도 있지만 어쨌든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승진도 이제 관련이 있죠. 예, 오는 건데 우선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는 지원자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적을 수밖에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현저히 원래는 줄었고 예. 27일까지 네. 움직이래요. 알겠습니다. 11월 27일.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아예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살던 대로 사는 건데 코로나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위드 코로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번진 상황에서도 리프레시는 필요한 것이고, 그죠? 너무 좀 사람이 안 와서 그래요. 조금 주변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노력하고 깜찍하고 불쌍하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저희만 겪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람이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사람이 여기 잘 돼가지고 저번 주 늘렸어요. 원래 3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예비를 뒀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예비 뒀는데 올해는 그래서 정원을 43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학교한테도 칭찬받고 본부한테도 칭찬받고 이제 딱 했는데 다시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 모집 못하게 된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장사꾼 같지 않죠? 솔직한데. 현황을 얘기한 거예요. 현황을 이렇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어요. 정은 선생님, 진선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 여기 신영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한국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예.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은 똑같아요. 이런 상황 좀 당황스럽지만 그리고 뭐 나름대로 줌 강의에 더 익숙해져가지고 그죠? 아까 이세계 선생님 목소리 듣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 강단 보고서 다음에 이세계 선생님 보러 아, 목소리는 서로 목소리는 아세요? 네, 선생님들 얘기할 때마다 저 선생님이시구나. 줌 반갑네요. 줌 강의하면은 어쨌든 그 자리에 착석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착석해 있고 사실 집에 있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리고 수시로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울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왜 울어요? 아빠가 없고 이제 언니랑 싸워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심란해서 화면을 꺼놓거든요. 아, 이제 뭐 질문 받고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이제 소리 켜놓는데 어쨌든 선생님들 목소리는 계속 네, 화요일 날 많이 듣거든요. 진짜 많이 듣거든요. 화요일 날 말이에요. 듣거든요. 화요일 날 그 과목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 있어가지고 거의 다 듣는데 마침 그 과목이 되게 부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들 이름도 익숙하고 그래서 뭐 중방에도 저는 좋아요. 아, 그래요? 중방에도 되게 괜찮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얼굴을 봐야죠. 얼굴을 봐야지 제가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죠. 중강의 프로모션 하기에는 되게 민망하잖아요. 중방 되잖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최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인천 성모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기선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어차피 코로나랑 같이 가야 되는 거여서 이 상황에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2학기 때는 준 수업에 이제 익숙해져서 어제 처음으로 저희 공기업에 이제 수업에 아, 어저께 술자리 하셨어요? 네. 아, 어저께 술자리 하신 선생님 누구세요? 아, 이렇게 셋이 술 어저께 저랑 통화했죠? 네. 그죠? 그죠? 스피커 전화 했죠? 네, 네. 아, 요새도 이렇게 밤늦게 술 드신 분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시 아니 술이 아니라 치킨. 술을 한 잔도 안 먹고. 몇분 드셨어요? 아, 진짜 몇 분 드셨어요? 세 분. 술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몇 분 드셨어요? 자기예요? 여기 좀. 아, 여기 쭉 다. 아, 일본이랑 그러셨구나. 붙여서. 7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일곱 술 드셨어요. 몇 시간 하셨어요? 10시 반. 10시 반쯤? 10시 반? 시작하니까 11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평상시에 많았었어요. 원래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안 왔다가 박세기 선생님이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고 오니까 아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차 많이 막혀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이 네, 왔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색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학생을 진행해야 되나 이게 좀 오색기예요. 사람들 불만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학부에 저번 주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어요. 아세요? 한 명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학교가 이제 방역을 잘해가지고 주변 이제 검사했는데 확진자 그 이후에 이제 감염자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발생해서 학교가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가 근데 이제
일요일 정도에 발표가 다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주변에 전파자가 없는 게 확인돼가지고 학생들한테 다시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한다고 다시 재공고를 냈어요. 학생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교에서 확진자 나왔고 아무래도 접하자 없는데도 어떻게 하루 만에 학교 등교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총학생회가 막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가 원하는 사람은 오고 안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생각. 왜냐면 학교는 여기가 넓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학생들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부 수업은 학생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학부는 발생을 했으니까 한 명이.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금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최민선 선생님이죠. 네. 최정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인천성모병원에서 왔고 저는 그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많으신데 저는 간호사 직군은 아니고 의무 기록사로 많이 알고 있는 의료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행정이에요? 네. 행정. 그렇죠. 근데 보건의료 전공인데 실제 하시는 행정이시네요, 그죠?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네, 이제 그 지난 A조 선생님들 이제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고 줌 수업도 제가 이제 원하는 시간에 이제 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하는데 또 이제 대학원 생활을 이제 큰 결심을 해서 등록을 하긴 했는데 학교를 이제 못 오게 돼서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 일만 하다가 이제 다른 직군 선생님들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이제 뭐 다른 뭐 근무지가 다른 선생님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 듣고 싶었는데 하게 돼가지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한성희 선생님. 네, 한성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트라우마로 인공신경술에 근무하고 있는 한송이 강사고요. 일학기 때는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혼란의 연성이 있고 사실 뭐 사이버 교육 이런 것도 이렇게 중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좀 어렵고 그랬지만 2학기 때도 그런 열정적으로 수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세상 이게 사이버의 인터넷 강의 이런 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적응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응하는 사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도 그럴 수도 다른 전염병이 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으로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비슷해지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세상은 그런 거고 한성희 선생님의 본인의 만족도는 어떠냐는 거죠. 저는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인턴 강의 듣는 것도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처음 오니까 직접 만나는 것도 좋기도 하고. 그죠. 네, 인터랙션 사이에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눈 보면서 잔소리 할 수도 있고, 제가 잔소리 할 게 좀 몇 개 있는데, 하여튼 좀 이따가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화영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천에 살고 있고요. 무역을 갖다가 한 87년서부터 제가 무역을 했으니까 30년 넘게. 예,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걸 갖다 꾸준히 하고다가 어떻게 탐정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역도 사실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의 뭐 첨단 장비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쪽에 가서 기술을 직접 배워갖고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이제 전파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외국에 못 나갑니다. 거의 뭐 해서 그러던 중에 누가 또 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탐정학과가 상당히 딱 맞는 거다라고 누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져보고 하니까 상당히 또 유명하고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레드오션이나 블루오션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데요. 또 고맙게 생각하는 저희 옆에 있지만 이 탐정 전공하고 있는 지금
그 원어들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자기 어떤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실례지만 요새 몇 사셔도 돼요. 예 한갑입니다. 네, 한갑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안 보이시죠? 그래서 뭐 저기 그 딸이 아마 거의 저희 비슷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 나이 많아요. 40대 가까이 되니까 중반 정도 되니까 하니까 그래서 또 많이들 또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에 주위에 상당히 많이 또 박수를 쳐주는 주위 사람들이 많고 또 새로운 거를 갖다 도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오늘 또 교수님을 또 오늘 처음 강의 때 처음 뵙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처음부터 출발을 했는데 학교를 오는 것도 이거 사이버도 아니고 하고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많았어요. 학교도 처음 왔죠? 학교는 몇 번 왔었는데 강의실에서 강의 들은 적 있어요? 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뭐 오래 저기 면접할 때도 그때도 왔었고 그다음에 뭐 학생증 관계 돼가지고 또 왔었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의실에 들어온 거는 사실은 이렇게 강의들 받는 저기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상당히 좋으시 항상 웃는 인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뵙고 싶었는데 고맙고 그리고 저도 영광스러운 게 교수님 영광스럽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본 거는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탐정학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이 쳐다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나 잘하고 있나를 보는데 마치 코로나 터졌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탐정학 수업할 때 가끔 모여서 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가끔 이제 어디서 모여서 수업하고 그랬다는데 맞아요? 아니면 그 탐정학도 다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아니면 온라인도 하고요. 뭐 퀴즈 카페 같은 데 가서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재밌으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흥미롭다 하는 걸 해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교수님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박동욱 선생님. 박동욱 선생님이 A조 아니고 B조를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모병원의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숙입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면접하고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령님도 뵙고 무역하시는 분도 뵈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소감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1학기 때는 어쨌든 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시야가 약간 다른 그런 행정 과목을 들으니까 세 과목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흥미있는 과목이 좀 재밌게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재밌게 보냈던 것 같고 1학기 때는 그래도 이렇게 녹화한 걸 하니까 좀 자유롭게 편하게 누워서도 듣고 좀 편했거든요. 학기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안 오고 하니까 나름 그 속에서 저 나름대로는 좀 잘 지냈던 것 같은데 2학기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화요일 수업 때문에. 선생님도 화요일 수업 듣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이신 건 느끼는데 저희한테 조금 너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2학기 시작하고부터 과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수업 시간 내내 저는 몰라서 그런데 과제를 어떤 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시야가 다르고 우리는 맨날 단어학만 보다가 본문에서 약간 이제 시야는 다르고 뭔가 생각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좀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너무 좋은 강의긴 한데 저희한테는 너무 이렇게 부담돼서 수업 시간에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렇게 중강이니까 이렇게 실시간 보고 하는데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하면은 불편하지만은 남는 게 많고 이렇게 널널하게 하면은 즐겁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면 그냥 만당구도로만 기억되는데 내가 뭘로 남을 건가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박사를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갓 박사를 딴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박사 딸 기회가 있으면 될 좋은데 박사 딸 때 굉장히 그 사람이 이 포텐셜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막 세상이 다 이렇게 연구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사를 따고 갓 이제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느낌이 좀 오고 와요. 취지는 느껴지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많이. 많이 그리고 어려워요. 수업 시간이 좀 즐거웠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그런 거, 네, 그런 거 하고 또 다른 과목도 그래도 나름 교수님 강의도 너무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이 과목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사실. 어렵죠. 네. 이거는 금방 지루해져요. 네, 사실 어렵고 지루하고 이제까지 뭐 저희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연구 방법론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제가 처음 어쨌든 예, 재밌게 너무 잘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수업 지나면 또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쵸.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또 보시면 돼요. 네, 저 유튜브도 봤어요 잠깐 이게 진짜요? 끝에 보니까 유튜브로 돼서 구독 한번 누르긴 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구독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도가 있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가 이게 우리 여기 행정대학원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긴 할 텐데 이렇게 병행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한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개선책이 나와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조남이 안 불렸 안 부르셨어요. 말씀드리셨고요. 그러니까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편 성모병원 간행정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남희 간호사입니다. 아 최남희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건너뛰었나요? 네 교수님. 아 최남희 선생님 건너뛰었구나. 네. 채요 채. 아이 채. 최남희 선생님. 저 왜 처음에 입학할 때 약간 대학원 생활한다고 약간 높은 기대를 품었는데 선배들이 너무 좋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부천 성모병원이 원래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왔더니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 못 오고 그리고 수업도 실시간으로 하는데 1학기 때는 사실 수업 자체도 안 됐고 한 번 저는 학교에다가 전화도 한번 드려봤어요. 수업이 안 올라오니까 그때 교수님한테 하긴 한번 드리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안 올라오고. 그런 선생님 한 분 계셨죠.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선배는 보니까 이렇게 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 정보를 알려주고 다 하는데 저희는 저희끼리도 모르고. 김선지 선생님이 네? 지금 회장이죠. 김선지 그걸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저 다른 이제 선배가 이제 저는 선배님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선배 모르면 이제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 선배가 없었으면 저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면 우리도 같이 알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서로 모르고 또 모르는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시톡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딱 검색을 하면 시톡으로 다 나와요. 다 같은 부서에 같은 병원 그룹이니까 다 시톡으로 나오긴 하는데. 시톡? 네, 저희 CMC 톡. CMC 톡이라고 해가지고. 아 성모병원 선생님들 다 공유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성함만 치면 대충 다 나오거든요. 아, 전화하면 그래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는 수업다운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1학기 때 너무 안 하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중수업할 때 조금 많이 힘들고.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게 정상인데 1학기 때가 비정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교수님이 강의록도 안 올려주시고 막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컸거든요. 누가 안 올렸어요? 아 선생님이 다 알고 말하시면 다 아는구나. 이번 학기 때? 네, 이번 학기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강의록을 이제 나중에 올려주셨는데 처음에 안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 듣는 수업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를 그만 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 다시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너무 새로운데 질문을 하시는 그 단계가 너무 높으시니까 제가 대답 수업 시간에 한쪽은 켜놓고 한쪽은 네이버 켜놓고 검색하면서 수업했던 지금 다 같은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확실히 와서 하니까 약간 공연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문자로 치는 거랑 이제 그렇죠. 직접 질문하는 거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질문을 더더욱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한테 차라리 수업을 듣고 바로 이제 이해하고 바로 피드백이 오면 질문하기가 편한데 그거를 제가 질문을 그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보는 거는. 교수님이 표정이 저번 주부터 밝아지셨어요. 저요? 네. 수업 듣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웃으시면서 밝죠. 1시간 반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제가 1시간 정도 분량을 만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1시간 만들 때 이 세팅을 막 해요. 그때 뭐 제가 동영상에서도 뭐 연예인 그것도 샀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찍을 때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사고 이제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어요.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이 좀 1시간 걸려요. 그럼 이제 이 수업은 딱 끝나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딱 끝나면 다시 막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하고 또 유튜브 올리고 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강의 1시간 하면 한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 좋게요. 어느 날 딱 해보면은 녹음이 안 돼 있어. 목소리가. 그럼 죽고 싶어 진짜. 힘이 남아있으면 그날 저녁에 하고 힘이 안 남아있으면 다음날 하세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처음 본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 설렘도 있고 또 이제 편하잖아요. 편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이제 녹화를 하면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말을 하고 이게 보면 잘못 만드는 것 같으면 고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편하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밝았을 거예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더 잘 됐어요? 네. 그 영상이 훨씬 보기 좋던가요? 네, 이제 교수님이 서로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업을 하시니까 조금 더 그런가요? 네, 교수님 강의 자체도 이해를 많이 좀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올려주시기도 하거든요. 원래 저 그때 병원에서 논문 쓰면서 다시 쓰지 말아야지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조금 그때는 몰랐던 거 새롭게 들으면서 많이 이해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다행입니다. 소개 다 했죠? 소개를 하고 제가 다음에 할 잔소리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장학금이 있어요.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 누구한테 주냐면은 선생님들은 다 이제 성모 계열 선생님들이니까 마리아 계열 선생님들이니까 장학금을 일정 받는데 우리가 봉사 장학금이 있어요. 이거는 기수 회장이랑 총무한테 드려요. 근데 지금 사람을 모르니까 아마 저번 학기 때는 부천 성모병원의 김선지 선생님이랑 그분이 받으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 한 1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사 장학금이라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예산이 있는데 못 줬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끼리 사람을 봐야지 뽑을 텐데 뽑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조 선생님도 지금 녹화 들었는 A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회장은 선생님들 이 보건의료 계열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서 회장을 내고 그 다음에 탐정 쪽에서 총무 선생님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정경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경 선생님 어차피 현직에 계시니까 그런 걸 할 수는 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네. 바쁘시고 그러니까. 근데 병사들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총무 하기도 그러실 텐데, 그죠? 어떠세요? 탐정에서 총무를 내는 건 어떠세요? 뭐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결정할까요? 그러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정할게요. 탐정에서 총무 선생님을 한 번 좀 내부 소통은 되잖아요, 그죠? 네. 총무 선생님 한 분 추천해 주세요.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할 일은 없고 저랑 얘기 자주 하면 돼요. 그리고 장학금이 있다는 거,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총무 선생님 한번 뽑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톡 있잖아요, 시톡으로 다 통화됐다면서요. 그죠? 인천, 부천, 뭐 여의도,
은평 네 개죠. 하나 더 있나? 아 성모 5개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시톡으로? 그러면 같은 동기들끼리 해가지고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장학금이 나가니까. 그분도 역시 할 일은 없고 나머지 1년이죠. 이제 1년 동안에 저랑 좀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뭐 행사 같은 걸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행사 거의 못하죠. 못하니 그거 아셨죠? 에이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톡으로 하셔가지고 시톡 저 초대하면 안 돼요? 저는 못 끼죠. 그러니까 시톡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회장 선생님을 추천해 주. 그러니까 기수 회장. 그러니까 기수 회장 하나, 총무 하나인데 성모병원 선생님 아니 성모계열 선생님들이 회장을 해주시면 좋겠고 탐정학 선생님들이 총무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장학금, 돈. 이게 제가 첫 번째 할 얘기고 공지사항이고. 왜냐면 1년이 다 지났는데 회장 기수 대표를 못 뽑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여기 3학기 때 선생님 계세요? 3학기 선생님 없죠. 다 2학기죠. 다 2학기란 말이죠. 2학기니까 그런데 지금 논문 비논문 다 신청 끝났어요 지금요? 다 끝났어요 지금? 그럼 자기 논문으로 신청한 선생님 한정혜 선생님? 탐정학에서 한 분 빼고는 다 비논문이시래요. 정말요? 그럼 안 되는데.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A조 시간에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설득한 거 들었죠. 근데 그걸 개무시하고 다들 그냥 비논문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냈어요. 끝났다고요? 네. 아니 그런 건 다 행정으로 고치면 돼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스케줄 이거 잡히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은 이제 4학기 한단 말이죠. 지난주에 쓰고 나왔죠. 여기 잡히죠 화면에서. 잡히는 네. 그죠? 우리가 이제 1학기가 들어오죠.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고 3 있고 4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학기 때 이제 보통 3학점 된단 말이죠. 3학점 아니 4과목. 2학기 때도 3과목 된단 말이죠. 이때 내가 이제 신청을 해요. 여기서 논문을 쓸지 비논문을 쓸지. 그러면은 언제 하냐면은 3학기 될 때 5월달에 프로포절 발표를 해요. 논문을 많이 신청할 경우에 프로포절 발표하고 그러면 4학기 때 끝날 때 보통 11월달에 논문 그러니까 페이퍼를 발표해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코스예요. 그럼 이때 3학점 되니까 38, 24, 9, 93, 27, 27 맞아? 두 과목 됐죠 이때. 8과목 항상 24점. 그러니까 요 코스일 경우에는 24학점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이 길만 있었어요. 이 길만 있었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원망이 많은 거야.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또 이제 개인별로는 또 그 학기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마다. 그래가지고 비논문 코스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2학점 듣지 않고 4학기 때도 30학점이니까 2학점 더 들으면은 그래서 총 30학점을 들으면은 졸업하는 코스 만들어놨어요. 아시죠? 근데 다 일로 빠지는 거예요, 다들. 논문 안 쓰시고.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원래 취지는 이게 메인 취지인데 지금은 이게 메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논문 쓰고는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이번 학기 특수한 거 다 인정. 왜냐면 1학기 때부터 만났으면 이런 얘기 자주 들었을 텐데 지금 갑자기 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세요. 선생님들도 다 10년 약간 넘고 새로운 도전, 자기 나름대로 도전이기도 하고 리프레시기도 하고 견문을 넓히려고 공부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정리의 의미도 있어요. 그죠? 실무적으로는 자기 분야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넓은 시야로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문을 써도 석사고 안 써도 석사인데 사실은 대학원을 오면 논문을 써서 어떤 주제를 갖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해요. 논문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논문 쓰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을 보는 거예요. 논문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을 보여요. 그리고 나는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측면이 뭐가 있냐? 자제분들 있잖아요. 자제분이 있는데 굉장히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라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가 공부하면은 엄마랑 아빠 공부하면은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여자 성모병원의 안 그죠? 그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 굉장히 모범이 됐다고. 힘들겠었지만은 보람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학기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 비용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번복할 수 있어요. 번복할 수 있어요. 논문을 웬만하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얘기 좀 설득력이 없죠? 그죠? 좀 눈빛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던 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사실은 이 과목은 논문 쓰기 위한 절차, 방법 이런 거를 강의하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과목에서 어떻게 문제를 잡고 어떻게 연구 설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논문 쓰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과목이에요. 근데 논문 아무도 안 쓰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논문 쓰시는 거 용기를 좀 내보시라. 꼭 내가 안 써도 누군가 쓰겠지 생각하면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꼭 진짜로. 그리고 탐정 선생님들은 선택이 아니고 거의 필수예요. 그죠? 아시죠? 저희는 아마 다 쓰는 걸로. 그렇죠. 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탐정은 지켜보거든. 여기서 이 대학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최초라 그러는데 어느 수준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오는지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나가면 시장에는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어떤 학습을 가진 사람이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지켜보거든요. 근데 지켜보는데 지켜본다면 결국은 논문을 지켜본다. 어떤 논문이 나오나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거의 제가 선택이 아니고 거의 필수로 논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셨어요? 논문을 다 신청하셨어요, 두 분 다? 저기 탐자 100% 지금 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논문 쓰시고 그러면 이제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프로포절 제출하나 볼 거예요. 그러면 프로포절 제출하시면 돼요.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 지금 행정 절차는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어요. 언제든 번복할 수 있으니까 꼭 논문 쓰세요. 그렇잖아요. 쓰게 되면 네. 아 그렇죠. 지도 교수님은 나는 꼭 이 선생님을 하고 싶다 하면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7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배분해요. 그러니까 여세선지 선생님들은 좀 바쁘시고 그러니까 조금 덜 배분하고 젊고 팔팔한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안현 선생님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내 논문도 쓰고 남 논문도 잔소리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뭐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또 선생님들이 또 뿌듯해하시니까 저도 뭐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큰일 안 했는데 막 굉장히 감격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논문 어떻게 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여기 딱 얘기해줄게요. 연구는 논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 자주 얘기했지만은 논문을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리서치 캐스션. 네? 연구가 리서치 캐션이에요. 캐션. 즉 연구 문제를 갖고 있는 연구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 연구 문제에 대한 그 방법들을 하는 게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 과목이 지금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지금. 그러면 이 리서치 디자인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이게 논문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리서치 디자인 이런 거 있잖아요. 지도 교수가 같이 다 도와줘요. 이거 지도 교수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선생님들이 모아요. 데이터는 선생님이 가서 모으는 거예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이건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분석도 사실은 지도 교수가 해주질 않아요. 해주질 않는데 다 해오시더라고요. 해오시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도 교수가 도움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연구 문제만 갖고 있으면 돼. 연구 문제. 뭘 쓸 건가? 내가 뭐가 궁금한지. 그러니까 리서치 퀘션만 갖고 있으면은 그걸 갖고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에 궁금하다. 이런 게 궁금한데 이런 거를 내 논문 쓰고 싶다 그러면 지도 교수가 상의를 해주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가령해서 양적 방법을 하면 좋겠다. 혹은 뭐 이 문제는 질적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양적 방법을 할 경우에는 서베이 같은 게 좋겠다. 혹은 뭐 가능하다면 뭐 실험도 해볼 수 있겠다. 혹은 질적 방법을 할 경우에는 뭐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혹은 뭐 면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연구 문제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여기서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약간 시간 투여와 스트레스를 받을 용기만 있으면 돼요. 스트레스 받기 싫죠, 근데. 왜냐면 직장일도 많고 직장일도 스트레스 덩어리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초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선생님 처음 오실 때 논문 쓰려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죠? 그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과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과제를 보니까? 근데 그 논문을 쓰려면 이 과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찾아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엄두가 안 나는 거. 일을 하면서 논문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 교수들이 잔소리 막 하면요, 약간 멘탈이 나가면서 하게 돼요. 저 이제 학부생 지금 제가 이제 학부생들 지금 논문 지도하고 있는데 학부생들도 요새 바빠요. 요새 젊은 애들도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일주일 전에 논문을 쓴다고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연구 문제를 저하고 얘기했죠. 이런 거 쓰고 있다 얘기했죠. 근데 일주일 전에 왔는데 하나도 안 써놓은 거예요. 무슨 뭐 프로프짜리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내가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언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꼬박꼬박 다 따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그게 이제 잔소리의 유력인 거죠. 선생님들한테 잔소리 잘 먹히지 않겠죠. 왜냐면 선생님이랑 나랑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관계도 평등하니까 그럴 텐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먼저 갖고 계셔야 되고요. 궁금한 거 살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업무 현장에서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조직은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까? 우리 조직은 왜 가면 갈수록 이직자가 많을까? 이런 문제라든지 왜 우리 보건의료는 이렇게 정책 이렇게 만들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겪은 주제들. 그런 문제를 갖고 와서 지도교수한테 상의를 하세요.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논문을 쓰면 좋겠냐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케이? 신청하세요. 오케이? 여기 이번 시간만 넘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또 잔소리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이 다 끝났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이걸 할 거예요. 두 집단.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는 보통 플라시보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약효 실험을 할 때 한 사람한테는 약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플라시보를 줘가지고 약효 실험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내가 진짜 약 먹었는지 공간 약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약효 실험을 하잖아요. 두 집단의 차이잖아. 그죠? 약효가 나타났을 때 지금 제가 들으니까 뭐 화이자라든지 모데나 이런 데 약효 실험할 때도 플라시보랑 진짜 그 실험약을 내가 뭐 먹은지 모르는데 주면서 실험자는 알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그 차이를 보더라고요. 그죠? 발병률 차이를 보더라고요. 이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의 발병률이 70%다. 근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은 발병률이 더 많았겠죠. 한 90% 낮다. 이때 이 둘 간의 차이가 있어야지 약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어떻게 통계적으로 의미한 차이인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통계에서 할 때는 이게 T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T 애널리스 T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두 집단 간. 집단이 두 개 있을 때 이 집단과 이 집단과 차이가 있을 때 이런 분석 방법이 나온 게 20세기 초반에 나왔어요. 굉장히 최근에 한 100년 정도 된 거예요. 역시 영국에서. 유래는 아까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 분석이 어떻게 하냐면 좀 들으면 재밌어요. 숫자 나오니까 골치 아프죠. 이 유래는 뭐냐면은 기네스 맥주예요. 기네스 맥주. 처음에 기네스 맥주 마셔보셨죠? 흑맥주. 기네스 맥주가 그 흑맥주 거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아일랜드 맥주잖아요. 아일랜드 맥주인데 그 당시 이제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도 기네스 맥주 유명했었어요. 유명했었는데 맥주 이 양조회사에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맥주의 품질을 균질하게 만드는 거죠. 이른바 효모를 넣어가지고 뭐 맥주 만들어가 홉 같은 걸 넣어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배합에 따라서 맥주 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주 맛을 균질하게 만드는 게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품질 관리자로서 이 고스텐이라는 사람이 고용됐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화학이랑 수학을 전공하고 바로 이제 기네스 맥주에 취업한 사람이에요. 품질 관리자죠. 근데 이 사람 고민은 뭐였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맥주, 기네스 맥주의 맛을 균질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느 정도의 홉을 넣으면은 맥주 맛이 균질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맥주 만드는 양조통이 막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막 수십 개의 양조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맛이 다 균질적이어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의 어떤 품질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요 양조통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맛볼 수는 없는 거야. 일부만 갖고 내가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두 집단 그 A와 B 사이의 품질의 차이를 내가 비교할 것인가, 이 문제에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된 게 T 분석이에요. 두 집단 간의 그 차이를 통계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T 분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고센이라는 사람이 직장인이잖아요. 기네스 맥주에 소속된 직장인이에요. 그 사람이 수학이랑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소량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질적 차이, 그러니까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 것인가, 이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20세기 초반에.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방법을 개발했는데 내가 바이오메트리카라는 유명한 통계학 잡지가 있는데 여기 내가 내고 싶다. 고셋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no,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법이 알려지면,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알려지면은 다른 회사도 적용하니까 기네스만의 어떤 품질 관리법이 다 공표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셋이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가명으로 냈어요. 가명으로 이 분석을 발표했어. 그 바이오메트리카라는 통계 잡지에다가. 그때 쓴 이름이 스튜던트, 학생. 그래서 이 분석 이름을 스튜던트 T 분석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고셋이 죽은 다음에 이 잡지가 사실은 그때 이 스튜던트라는 사람이 은행회사 고셋이라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의 방법이 고셋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이 T 분석, 이 고셋이라는 사람이 기네스 맥주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개발했던 이 T 분석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소량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소량일 때 어떻게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 왜 소량이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모집단과 샘플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모집단이에요. 파퓰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파퓰레이션을 바로 알 수 없으니까 샘플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샘플을 대량 샘플을 갖고 오면, 가령해서 1000명, 10,000명 샘플을 갖고 오면은 파퓰레이션 국민 전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만약에 대량 샘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집단과 거의 유사한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대량일 경우에, 라지 샘플일 경우에는 가령해서 파퓰레이션은 우리가 추정하지만은 파퓰레이션은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 분포는 정분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몰라. 근데 샘플을 갖고 보면 이게 만약에 라지 샘플이잖아요. 대량 샘플이면은 이 샘플도 거의 정분포가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중심북한 정리라든 이런 기법을 통해서 모수를 바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파라미터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내가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량 샘플일 경우에, 스몰 샘플일 경우에는 가령 국민 전체 여론을 조사하는데 1000명 샘플이 아니라 50명 샘플을 갖고 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의 리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규표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대량 샘플을 갖고 오면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갖길 텐데, 그리고 중심북한 정리 때문에 평균도 거의 일치할 텐데, 소량 샘플을 갖고 오면은 전체 모집단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빼냈으니까 이 분포를 반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론했던 거는 정규표를 가정하고 추론했던 건데, 정규표가 안 되면은 추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좋잖아요. 소량 샘플일 때. 그럼 소량 샘플일 때, 즉 정규표를 그리지 않아가지고 모수 추정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두 집단의 차이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부딪히게 바로, 이 문제가 바로 고스텐이 100년 전에 부딪혔던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맥주 드럼통이, 맥주를 양조시키는 드럼통이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는 다 샘플을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일부만 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른바 소량 샘플의 문제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고스텐이 고민했던 거고,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게 T분석, 오늘 얘기했던 T분석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소량 샘플이 어느 정도냐 궁금해지는데, N수가, 샘플 수가 30개 이하면은 소량 샘플이에요. 30개 이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경우에 쓰는 방법에서 얘기한다. 우리가 실제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다.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그냥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다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변수를 넣고 그냥 딱 치면은 프로그램이 딱 계산해줘요. 딱 계산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돌릴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지. 두 집단이 이용할 때는 T분석이고, T분석을 이용할 때, T분석이 필요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 그건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 얽힌 논리, 로직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개념은 그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잠깐 복습해 줄게요. 왜냐면 이 복습을 안 하면은 오늘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모수를 추정할 때, 샘플을 갖고 모수를 추정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모두 샘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샘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샘플의 값이 스태티스트예요. 그죠? 그죠? 이게 스태티스트인데 우리가 이걸 갖고 추정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파퓰레이션을, 모집단의 수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샘플을 갖고 이걸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모집단 추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컴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이라는 거였어요. 즉, 요값을, 파퓰레이션의 요값을 평균이라고 치면은 요값을 샘플 값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샘플 값으로 이거를 이제 추론하는 방식인데 딱 추론하기 힘드니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하기 힘드니까 인터벌로 추론한다는 거 얘기했었죠. 신뢰 구간, 이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실제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은 가설 검증 방식이에요. 가설 검증 방식. 가설 검증을 갖고 한다. 가설 검증을 할 때 첫 번째 논리가 뭐였어요? 연가산 한다. 연가산 제일 잘했죠. 그죠? 관계가 없다로 추가한다는 걸 했고, 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무너뜨림으로써 내가 추정하는 걸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 들으면 알겠지만 법정의 논리가 똑같다 그랬죠. 법정에서 검사가 유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랑 범인이 주장하는 무죄 주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유죄를 입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호사나 범인은 항상 내가 무죄라고 얘기해.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해. 항상 억울해. 법정에 있는 사람은 다 억울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사는 저 사람이 유죄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죄인데 억울하다는 그 무죄 주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주장이라고 했을 때 그 논리적인 불일치를 무너뜨리면서, 증거라든지 논리로서 무너뜨림으로써 무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 유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논리가 가설 검증 논리를 똑같이 적용돼요. 어떻게 합니까? 연가선을 먼저 세우고 연가선을 무너뜨리죠. 이때 연가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PBL이라는 거죠.
P밸류가 뭐였죠? 물어봐야지. 여기서 헷갈려. 물어본 데가 제 눈빛을 다 피하네. 전혜미 선생님. P밸류가 뭐예요? P밸류 들은 기억 나요? 들은 기억 나죠? 그러니까 내가 그줄 알았어. 이거 당장 이해 잘 안 하기 힘들어요. 들은 기억이 난다는 게 감사합니다. 최민 선생님. 네. 어디 있어요? 예, 최민 선생님. P밸류 뭐예요? 모르겠죠. 박동훈 선생님. 여기 저번 주께 있는 되게 말씀해주세요. 읽어볼까요? 말씀해주세요. 연가설이 맞다고 할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일어날 확률. 맞아요.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죠. 가설인데 연가설 기각한다는 말이에요. 가설 검증 연가설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만약에 if 이게 옳다면은 연가설이 옳다면 틀리면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게 P밸류. 이게 P밸류. 그러니까 어떤 연가설이 맞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게 P밸류예요. 그러면은 이 P밸류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 확률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확률인지, 즉 사건을 연가설을 기각할 만한 확률인지 기각하지 않을 만한 확률인지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보통 어떻습니까?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그게 1% 아니면 5%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5%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유의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의수준. 그죠? 그래서 유의수준 내가 5%를 갖고 있을 때 P밸류가 5%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의수준보다 P밸류가 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 이걸 모르면 오늘 설명한 건 제가 볼때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분포상의 어떤 점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연관성 맞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P밸류가 이쪽이니까 이게 이만큼의 P밸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P밸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의수준을 보다 맞냐 적냐 판단해야 된다고 기각해야 될지 채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알파죠. 이게 보통은 1%에 있거나 5%가 이제 통상적으로 낮죠. 5%라 나옵시다. 그러니까 요 영역은 이제 5%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P밸류는 지금 5%보다 더 일어날 확률이 많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5%보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채택력이라고 했죠? 사건이 채택되는 거예요. 뭐가 채택되는 겁니까? 연가설이 채택되는 겁니다. 연가설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유의수준보다 적으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나중에 동영상 다시 들으세요. 만약에 P밸류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P밸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작으니까 이런 확률이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기각되는 거예요. 뭐가 기각돼요? 연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연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이게 가설검증의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 이게 이 수업이 너무 좀 그래. 왜냐면은 저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왜 너무 잘하냐면은 저도 대학 때 이 통계 수업을 굉장히 싫어했고 거의 방치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본의 아니게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다시 이제 제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과목을 싫어하고 못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해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과목을 다시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처럼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선생님들은 막 무슨 계산식을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마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막 하더라고요. 아무 도움이 안 돼. 흥미가 없어서 정말. 그래가지고 저는 막 고색 같은 얽힌 얘기 있잖아요. 기네스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면 T 분석과 기네스는 절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 쓰는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 선생님이랑 부딪혀 똑같은 문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 못하시면은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T 분석은 뭐냐면은
소량 샘플일 때 두 집단 차이가 날 때 하는 거다.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하는 플라시보 실험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다. 그게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 T 분석을 할 때 이게 T 분석이 뭐냐면 T 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방식이에요. 가설 검증이란 뭐냐면은 법정의 논리, 법정의 논리. 즉 연가설을 세우고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는 거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얘기할게요. 이 문제 보세요. 지금 라지 샘플이 돼요. 샘플이 많아. 지금 이쪽은 어떤 반의 학생들의 읽기 성적과 쓰기 성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쪽 있겠죠. 일반 학생부터 200명 학생이니까 이거 200명이니까 라지 샘플이에요. 라지 샘플이에요. 성적을 쭉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쪽 쓰기의 분포와 이제 읽기의 분포가 이제 서로 다른 분포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다른 분포를 갖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읽기와 쓰기 능력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냐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두 집단이랑 똑같은 의미죠. 읽기 점수와 학생들의 읽기 점수와 학생들의 쓰기 점수는 질적인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70점 맞았고 80점 맞았고 86점 맞았고 100점 맞았고 400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반 학생들, 이 학교 학생들의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는 질적인 차이가 있냐 없냐가 이게 쟁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자존심 치는 문제잖아요. 그죠?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은 이 변수를 싹 넣고 싹 넣어가지고 통계 명령어를 넣으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차이값의 p-value가 딱 나와요. p-value가 나와서 기각할 수 있는지 기각할 수 없는지가 딱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유수준 5%보다 작으면은 기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수준이 기각할 수 있으니까 연가설을 기각하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그 논리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 비슷하단 말이야. 이 학교의 애들의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 질적인 차이가 있냐 없냐 이 문제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가설 검증을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 차이가 연가설은 뭐냐면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차이가 있냐는 거지만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해. 그러니까 이 뮤 디퍼런트인데, 그러니까 이 점수 차이 점수가 0이라고 가정해. 쓰기 점수와 읽기 점수가 차이가 0이라는 건 뭐야?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가설을 가정해. 그러면 얼터너티브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복잡한 식이 있는데 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분포도 그 차이값의 분포, 즉 요값이죠. 요값도 이게 당연히 정규표를 따를 수밖에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은 웬만하면 정규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규표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만 얘기하면 돼. 계산 몰라도 돼. 논리만. 그러면은 이 차이값도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628인 분산은 어떤 분포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그러면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은 지금 평균이 0이고 그러니까 쓰기와 읽기 사이의 차이가 0인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0이 평균이고 분산이 0.628이야. 0.628인 어떤 이 분포상에 있을 때 지금 차이가 이 평균 차이가 얼마나 많냐면은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요 값과 요 값 계산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쓰기 점수와 읽기 점수의 평균을 실제 봤더니 0.545가 나왔어요. 실제 값은 0.545 차이가 났어요.
0.54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 값은 이런 분포상에서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0.54는 한 요 정도 있는 값이죠. 그죠? 그죠? 근데 요 값의 p-밸류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요 값의 p-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요 값의 p-밸류.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가설이 맞다고 했을 때, 즉 연가설의 분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읽기와 쓰기 점수 차가 0.545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p-밸류를. p-밸류를 계산하면은 그게 얼마로 나오냐면요. 계산식 알 필요 없어. 논리만 하면 돼요. 그 확률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0.348이 나와. 그러니까 이 확률은 0.348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볼게요. 아이들이 읽기와 쓰기의 점수 차이가 없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628인 이런 정균포를 그려요. 그죠? 이건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딱 봤더니 200명의 데이터를 봤더니 아이들의 읽기와 쓰기의 점수 차는 0.545가 났어. 이 차이가 났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차이가 없다는 연관선을 가정했을 때 이 분포상에서 실제로 0.545 점수 차이가 난 이 사건은, 이 이벤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냐 아니냐의 차이의 문제인 거죠. 이거의 p-밸류를 구했더니 계산식 몰라도 돼요. 계산식은 0.348이야. 즉 무슨 말인가? 연가선이 맞다고 했을 때, 즉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실제로 0.545점의 차이가 나는 확률은 34.8%예요. 그럼 이거는 연가선을 기각합니까? 기각하지 못합니까? 정영환 선생님. 네. 기각합니까? 못합니까? 기각하죠, 당연히. 기각 못하죠.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1% 아니면 5%예요. 5%보다 작거나 1%보다 작은 대개 5%는 합시다. 헷갈려 그냥. 5%라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수는 5%야. 5%. 5%보다 작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 5%보다 작으면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은 굉장히 연가설이라는 것이 맞다는 조건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니까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 5%에 비교해서 33.8%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33.8%가 일어나니까 나는 5%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5% 미만은 굉장히 특별한 일을 보고 5% 이상은 평범한 일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5% 기준을 갖고 있을 때 33.8%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즉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죠. 즉 연가설 채택하는 거야. 그죠? 연가설 채택하는 건 뭐야? 원래 연가설은 뭐였죠? 차이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학교 아이들의 읽기와 쓰기의 점수 차이는 연가설을 채택한 거예요. 지금 p-밸류가 34.8%가 나왔으니까 연가설 채택했다는 건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200명 아이들의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연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연가설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런 사건, 이런 차이 0.54점, 실제 계산하면 평균 0.54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과연 특별한가 아닌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4.8%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5% 기준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연가설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연가설을 채택한다는 뜻이니까 애초에 연가설이었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봐서드리는 거죠. 그죠? 이거를 선생님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걸 플라시보랑 진짜약으로 비교해 똑같은 논리예요. 그죠?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과 진짜약을 먹은 사람의 어떤 효과 값의 차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플라시보 약의 효과와 진짜 약의 효과가 차이가 있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에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가설 어떻게 하냐? 플라시보 약과
진짜하게 약효 차이는 없다고 우리가 처음에 가정하는 거예요. 차이는 없어.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차이가 0.54 나왔어.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분포상에서 약효가 0.54라는 일이 특별한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이런 식의 차이가 나올 확률이 38.5%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 5%의 기준이었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 되니까, 즉 연관성을 채택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특별하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즉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약효 차이가.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복잡한 논리를 컴퓨터가 짜르륵 하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근데 왜 하느냐? 그냥 기술만 알려주지 왜 하느냐? 내가 잘난 척하려고 하느냐? 아닌 거죠. 왜냐면은 기술은 언제든 습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부에 있는 논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넘어가면 다음에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제가 몇 시에 끝내야 돼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9시에 끝나면 너무 늦죠? 네. 그죠? 네. 8시 50분 어때요? 지금 앞으로 15분. 제가 잔소리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 저번 주에 똑같이 잔소리 했는데. 8시 50분까지 할게요. 네? 8시 50분까지 할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누가 맞춰보세요. 이 논리예요. 위에 P-밸류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은 뭐냐? P-밸류 뭐냐고요? 읽기 성적과 쓰기 성적의 평균값이 같을 확률이다. 2번, 읽기 성적과 쓰기 성적의 평균값이 다를 확률이다. 3번, 읽기 성적과 쓰기 성적의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했을 때 무작위 200명을 대상으로 그 성적의 차이가 최소 54.51 확률이다. 4번, 읽기 성적과 쓰기 성적의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각할 확률이다. 몇 번일까요? 1번. 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치고 어렵다고 치고 두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찍어보세요. 뭐 찍고 뭐 손해보기도 아닌데 찍으세요 그냥. 2번. 2번 없어요. 3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말 자체가 3번. 박태우 선생님. 3번. 4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4번.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보세요. 여기서 이 P-밸류는 뭐였냐면은 이 연가설의 분포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읽기와 성적과 쓰기 성적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즉 연가설이라고 했을 때 무작위 200명을 대상으로 그 성적의 차이가 최소 0.54의 확률인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죠? 이게 P-밸류 뜻은 이 뜻이에요. 근데 이 확률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34.8%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5% 기준보다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연가설 채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연가설은 뭐였죠?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로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 없으면 넘어가고 오늘 실제로 본래 다뤄야 돼요. T 분석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량 샘플을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대량 샘플을 갖고 오면은 샘플 자체의 분포가, 샘플의 분포가 정규포로 그리기 때문에 모집단을 추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3,500명을 추론할 때, 그 사람들 특징을 추론할 때 내가 1,000명을 갖고 오면은 3,500명의 분포나 샘플의 분포나 똑같다,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은 샘플의 수가 30명 이하일 때 소량 샘플을 갖고 오면은 샘플의 분포가 정규포로 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우리 하겠냐는 거예요. 즉 고셋이 부딪혔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발견된 건데, 그래서 T분포라는 게 맞아요. T분포. T분포는 어떻게 생긴다면, 그러니까 T분포를 써야 될 때, 그러니까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게 T분석이잖아요. 왜 T분석이냐면 T분포라는 걸 이용해요. 보통은 모수 추정할 때는 정균포를 쓰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 지금 정균포를 가정했잖아요.
T 분포를 가정하고 추론한단 말이에요. T 분포를 가지고 추론하는데 T 분포를 언제 쓰냐면 첫 번째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작다는 건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하일 때예요. 두 번째는 50단의 분산을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분산을 왜 모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잡히죠. 여기도 잡히죠. 조금밖에 안 나오면. 이거 저쪽가 써있지. 자 보세요. 모집단의 분포가 있어요. 이게 뮤고 보통은 이게 시그마죠. 그죠? 이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주기는 건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도 모집단 샘플이 크면은 실제 정분포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을 갖고 있고 이것도 분산을 갖고 있어요. 모집단일 때는 이렇게 로마자로 쓰고 그리스자 쓰고 실제로 샘플 때 이렇게 표현해요. 평균 분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샘플이 클 때 이 평균은 샘플의 평균은 거의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똑같아요. 중심까지 정리에 의해서 실제로 샘플이 크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샘플의 분산은 실제 모집단의 분산보다 작아져요. 작아. 실제로 계산할 때 실제 작아. 왜 샘플을 우리가 뽑아왔을 때 어떤 모집단 샘플을 뽑아왔을 때 평균은 동일해지는데 왜 분산은 작아질까요? 생각해보세요. 3,500명 국민들의 분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1,000명을 샘플을 갖고 오면은 분산은 작아져. 왜 작아질까? 분산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런 거죠. 모집단은 아마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리고 평균은 같은데 분산이 더 뾰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뾰족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왜 분산은 샘플의 분산은 작아지냐면은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을 곱해서 구하거든요. 제곱을 곱해서 구하니까 모집단은 곱하는 게 제곱이 많으니까 분산을 구할 때 값들의 시그마에서 x의 뮤에서 이렇게 제곱을 계속 더해서 분산을 구하거든요. 수가 작으니까 이 제곱수가 적어지니까 분산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샘플을 갖고 오면 평균은 모집단과 같은데 분산은 작아져요.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소량 샘플일 때는 모집단의 정균포를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분산도 구할 수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분산 못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러면은 모집단의 분산보다 실제 계산식은 n-1이 더 n-1로 분산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n-1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소량 샘플이니까 정균포를 안 그리니까 분산 자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T분석인데 T분석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T분석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보세요. 이게 정균포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검은색이 정균포예요 지금. 정균포는 우리한테 익숙하죠. 정균포는 중앙 평균이 높고 양쪽 끝이 평평한 종 모양인 거예요. 이게 정균포예요. 세상에 웬만한 거 정균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좌우 대칭이에요. T분석은 뭐냐면은 이렇게 봐요. T분석은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유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랑 관련 있어요. 그것만 일단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작다는 건 표본이 작다는 거예요. 표본이 작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머리인데 머리가 낮아지고 좌우 꼬리가 길어져요. 그죠? 그런 모양이죠. 하지만은 이 검은색 전체 분포는 뭡니까? 1이죠. 1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덴서티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건 어쨌든 다 이게 100%의 이야기. 이것도 꼬리가 낮아지지만은 100%니까 아니 머리가 낮아지면은 꼬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표본수를 조금씩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점점 좀 커지죠. 머리가 높아지고 30을 넘어서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거의 정규포랑 차이가 없죠. 그죠? 30개가 거의 30을 넘어서면은 정규포랑 티문포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하지만은 30보다 낮으면 자유도가 30도 낮으면 즉 이거는 샘플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30보다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 소량 데이터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티문포는 점점 머리가 낮아지고 양쪽 꼬리가 점점 더 길어지죠. 그렇잖아요. 지금 30 이하로 갔더니 지금 이게 낮아지고 꼬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티문포를 언제 쓴다 그랬죠? 소량 데이터를 쓴다 갖고 쓴다 그랬죠. 소량 데이터를 쓴다 갖고. 그러면은 같은 점일 때 티문포 이해했죠? 모양은 똑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규포랑 똑같은데 이 소량일 때 샘플이 전체적으로 소량 샘플 그러니까 자유도가 소량 샘플일 때는 머리 이마가 낮아지고 꼬리가 길어지는 분포예요. 그리고 30 이상일 때는 거의 정규포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왜 이런 분포가 중요해지냐? 이런 이유죠. 같은 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규포상에서의 2의 퍼센테이지와 팀포상에서의 2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다른 거예요. 왜냐? 정규포상에서 2가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은 4.5%야. 그죠? 근데 팀포상에서 같은 2라고 하면은 꼬리가 길 경우에 즉 그러니까 30보다 적어서 꼬리가 긴 경우에는 7.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같은 티분성이라 하더라도 티분포라 하더라도 30 이상이면 정규포랑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꼬리 쪽에서 티분석은 꼬리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마가 낮아지고 왜냐면 이 분포의 총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규분포예요. 그죠? 이거는 다 합치면 이 안은 다 100%란 말이에요.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T분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이 이마가 낮아지는 분포예요. 이마 낮아지면은 어쨌든 여기도 100%가 어쨌든 100%니까 이 100% 채우려면 이쪽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 꼬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같은 2라고 하더라도 정규포상에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4.5%인데 이 정규포에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4.5%인데 T분포를 하면은 T분포상에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냐면은 꼬리가 이쪽이 더 길어졌으니까 이쪽이 길어졌으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7.3으로 더 커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T분포상에서는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더 크게 잡혀.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P-밸류로 잡으면은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규포상에서 출현하면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4.5%인데 T분포상에서는 이게 7.4%가 되는 거잖아요. 꼬리가 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5% 기준을 갖고 있잖아. 유의수준을. 그러면 정규포상에서는 5% 유의수준을 갖고 있을 때 이가 일어날 이 확률의 사건은 정규포상에서는 5보다 작으니까 기각되죠. 하지만은 T분포상에서는 기각하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정규포로 그 P-밸류로 계산하면은 작아지니까 쉽게 기각되지만은 T분포는 그 확률이 커지니까 유의수준을 기준할 때 기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T분포의 성격은 의미가 뭐냐면은 소량 샘플에서 우리가 쉽게
쉽게 기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량 샘플이기 때문에 정균포랑 기존의 모집 단위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샘플이 작으면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실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른바 그것을 쉽게 기각하는 사태를 막아야 돼. 그죠? 그러면은 그 p-밸류 자체를 꼬리를 길게 만들므로써 p-밸류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쉽게 기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고 동영상 돌려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이제 생활용으로 수업 시간에 적는 실험이에요. 진짜 선생님들 자주 드시는 실험이에요. 보세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최정현 선생님. 네. TV 보면서 군것질하는 사람과 그냥 군것질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런 더 많이 했을까요? 한쪽은 TV 보면서 군것질하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TV 안 보고 군것질만 하는 사람이에요. TV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TV 보면서 왜요? 무의식적으로. TV 보면서 군것질하면은 TV 보면서 군것질하면 군것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군것질만 하는데 TV만 봐야지. TV 보면서 군것질하면 사람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군것질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상식은 중요하지 않아. 사회학에서는 그거를 실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랜덤 샘플링을 한 거예요. 랜덤 어사이먼트를 한 거예요. 두 집단은 동일해지죠. 제가 그때 설명했듯이. 그럼 이쪽은 한쪽은 둘 다 과자를 주고 한쪽은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게 하고 한쪽은 과자만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봤더니 TV를 보면서 한쪽은 과자를 52.1g 먹었어. TV를 안 보고 과자만 먹은 집단은 27.1g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산은 이쪽이 좀 더 커.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TV 보면서 먹은 집단은 과자를 52.1g 먹었는데 분산은 뭐 45.1g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TV 안 본 그룹은 과자를 27.1g 먹었는데 대신 분산이 좁아. 분산이 반밖에 안 돼.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두 개 집단이. 그러면 우리 질문은 뭡니까? 우리 질문은 항상 요 집단과 이 집단 간에 이 차이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냐 없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데이터만 갖고 TV 보면서 과자 먹은 인간들이 더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이것만 갖고 봐봐 많이 먹었잖아 하지만은 샘플 수가 22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겨우 22명 대 22명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몰라. 그죠? 다른 22명 데리고 오면은 이 차이가 바뀔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 항상 부딪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딪힌 문제는 TV 먹고 과자 먹은 놈이랑 TV 안 보고 과자 먹은 놈이랑 차이가 났는데 요 두 개의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세요. 소량 집단이면은 팀4가 간 거죠. 팀4가 갈 때 이 연가선은 뭐가 됩니까? 연가선은 차이가 없다는 게 연가선입니다. 그렇죠? 연가선 차이가 없다는 거고 추론할 때는 팀4상에서 추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연가선은 뭐가 됩니까? 연가선은 스텝만 알면 돼요. 계산 못 해도 돼요. 스텝은 아까 했듯이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여기는 아까 57.1 먹을 거고 24.9 그거예요. 이 값 먹은 차이는 없다는 게 연가선이에요. 대립가선은 차이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연가선 먼저 새로 써요. 두 번째 스텝. 그러면은 이 두 집단 간에 우리는 지금 T 분포를 가정합니다. T분포 지금 모양은 정분포 모양이지만 이 분포는 T분포예요. 지금 T분포인데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T분포는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뭐가 되냐면 11.14인 분포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때 두 집단이 아까
TV 보면서 과자 먹은 놈이랑 TV 안 보면서 과자 먹은 사람들의 음식물의 그 섭취량의 차이는 2.24였어요. 맞나? 2.24가 아니라 20 13 15죠. 15g이죠. 맞죠? 15g이죠. 15g이에요. 15g을 차이가 나는 이런 분포상 존재해요. 그러면 요 사건의 그러니까 요 분포상 요 T 분포예요 지금 T 분포예요. T 분포는 약간 정균포에 비해서 꼬리가 낮고 이마가 낮고 꼬리가 낮은 그래프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T 분포는 차이가 연가선을 가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기존 가정하고 분산을 실제로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관찰된 데이터는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15g을 TV 본 사람이 안 본 사람보다 15g을 더 먹은 데이터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봐야 되는 거야. 이런 확률 15g을 더 먹 TV 보고 과자 먹은 사람이 15g을 더 먹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 확률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틀려지죠. 3.6%가 나온 거야. 이쪽의 확률이 3.6%라는 거야. 우리의 연가선은 뭡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 있죠. TV 보는 놈이랑 TV 안 TV 보는 놈이랑 똑같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실제 데이터는 15g 차이가 났어. 이 차이가 이 차이잖아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15g, 그러니까 즉 15g의 차이가 나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15g이 나는 이 확률을 계산했더니 3.6%였어. 그럼 이거 연가서 기각합니까? 안 합니까? 정명 선생님. 기각하면 안 합니까? 꼭 집에 가셔서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꼭 돌려보셔야 돼요. 꼭 돌려보셔야 돼요.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꼭 돌려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항상 5%잖아요. 5%가 나의 유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는 5%를 기준으로 5%보다 적으면 특별하다 보고 5%보다 많으면 그냥 평범하다 보는 거예요. 나는. 근데 지금 3.6%는 5%보다 적은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이죠. 나한테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일은 뭐냐면은 연가선이라는 조건에서 이 일은 굉장히 특별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연가선을 기각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5%가 기준이 이쪽이니까 5% 기준으로 이쪽은 기각하는 쪽이고 이쪽은 채택하는 영역이잖아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각하는 영역이죠. 즉 따라서 연가선을 기각하는 거죠. 연가선을 기각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차이가 없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TV를 본 사람, TV를 보면서 과자 먹은 사람과 TV 안 보면서 과자만 열심히 먹은 사람들의 이 15g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차이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TV 보면서 과자 먹으면은 과자를 더 많이 먹는다고, 통계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통계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TV 보면서 과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건 또 반대 의미도 되는 거죠. 과자 제조사는 과자 소비량을 늘리려면 사람들에게 정신팔거리를 같이 주면서 하면은 더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 뭐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한 얘기 뭐냐면은 소량 샘플일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때 우리 T 분석이라는 걸 갖고 주식별 차이를 비교한다. 근데 이것도 역시 가설 검증의 논리다. 가설 검증이란 뭐냐? 연가선을 세우고 이 연가선 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서 그게 PBL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유의 수준인 5%를 중심으로 기각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논리 똑같아요. 이 복잡한 논리가 알고리즘으로 그냥 기계로 딱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논리를 아는 게 좋은 거죠. 나중에 잊어먹을 거야 아마. 하지만 알고 있는 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한번 하나만 해주세요. 선생님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무나 해도 되죠. 그럼 이 동영상을 몇 번 돌려봐야 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재볼 때는 많이 돌리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동영상을 녹화했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돌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계산식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제가 얘기하는 디테일한 거 몰라도 돼요. 다만 로직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줄거 그 스토리를 제가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연가설을 세우고 내가 세운 연가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이 확률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 많은가 적은가를 판단하는 이 논리다. 이것도 어려우면은 법적인 논리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논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통계에서 얘기하는 가설 검증의 논리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밤이 야심하시니까 이제 끝내시죠. 녹화를 끝내는 걸로.